자, 이카보그 55장.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스피틀워스. 우편마차의 탈주 사건으로 혼쭐이 난 스피틀워스 경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 수석 고문관이 반역적인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사람들의 편지를 뜯어볼 수도 있다는 공지가 왕 모르게 발표되었다. 이 공지에는 코르누코피아의 반역죄 항목들이 모조리 열거되어 있었다. 이카보그가 없다고 하거나 프레드가 좋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반역죄였다. 스피틀워스 경과 플래푼 경을 흉보거나 이카보그 세금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는 것도 반역이었다. 여기에 더해 코르누코피아 사람들이 예전처럼 행복하지도 풍족하게 먹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새로이 반역자가 되었다. 이제 편지에 진실을 적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탓에 편지에 뭐라고요? 진실을 적는 것.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반역이 되는 거야. 편지에 진실을 적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탓에 수도로 들어오는 우편물이 뚝 끊겼고 여행자도 크게 줄었다. 스피틀워스가 바라던 일이었다. 그는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바로 프레드 왕에게 수많은 팬레터를 보내는 것이었다. 편지마다 글씨체가 달라야 했으므로 스피틀워스는 병사 몇 명을 방에 가둬놓고 종이 한 뭉치와 기펜 여러 자를 넣어준 다음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여자들이 써야지 글씨 예쁘게. 그러게. 물론 왕을 칭찬해야지. 스피틀워스는 수석 고문관의 가운을 거치고 병사들 앞을 왔다 갔다 걸으며 말했다. 이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통치자라고 해. 내 칭찬도 넣고. 스피틀워스 경이 없었더라면 코르누코피아가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써. 이카보그 스피드가 없었더라면 희생자가 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코르누코피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다고 쓰고. 그렇게 해서 프레드 왕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왕인지, 코르누코피아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카보그와의 전쟁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칭송하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카보그가 좋은데.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야. 두 귀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프레드 왕은 그 편지들 가운데 한 통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가짜 편지들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부쩍 밝아졌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땅이 꽁꽁 얼어 사냥을 나가긴 위험했지만 짙은 주황색 실크에 황옥 단추가 달린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자신이 오늘따라 한층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 들떠 있었다. 평소처럼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식탁 위에서는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쌓인 가운데 창밖으로 눈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나저나 난 이카보그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몰랐어, 스피틀워스. 그러고 보니 이카보그가 한 마리 넘게 있는지도 몰랐네. 누가요? 지금 왕이 한 말이야, 지금. 아, 그렇죠, 폐하. 스피틀워스는 황홀한 맛에 크림치즈를 입안에 쑤셔놓고 있는 플래푼을 매서운 눈으로 흘낏 보며 대꾸했다. 그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왕에게 보내는 가짜 편지들을 검토하는 일을 플래푼에게 맡긴 터였다. 폐하께서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얼마 전에 그 괴물이 그러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기침을 했다.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드가 말했다. 그렇군. 어쨌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카보그를 해치고 있다니 아주 좋은 소식이야. 한 마리 박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죽으면 누른다고 했으니까 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플래푼이 잘못된 편지를 보냈나봐. 이카보그를 많이 죽었다고. 아, 그럼요, 폐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스피틀워스가 이를 악물고 대꾸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프레드는 잠시 그 편지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렸다. 프리즌 교수는 이카보그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두 마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카보그를 이렇게 죽으면 그 수가 2배로 늙어 있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틀워스는 교활한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말렸다. 사실은 그걸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부터 때리면 되더군요. 플래푼이 불쑥 말하자 스피틀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머리부터 때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면 그 2배가 되는 과정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프레드가 소리쳤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스피트러스? 상황은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잖아. 그럼 우린 곧 코르노코피아에서 이카보고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겠어. 그럼요, 폐하. 정말 좋은 소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스피트러스는 웃고 있는 플래프의 얼굴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이카보고가 몇 마리 남았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군. 프레드는 한 기뻐하며. 마리도 몇 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게. 프레드는 기뻐하며 편지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드디어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역전승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로치 대장은 그것도 못 보고 이카보그에게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폐하. 스피토로스가 맞장구를 쳤다. 물론 그는 갑자기 사라진 로치 대장의 대창이 습지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카보그를 막으려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한 터였다. 프레드가 다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의아했던 일들이 이제 모두 이해되는군.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국가를 부르던데 혹시 들었나? 기운이 나고 좋은 일이 있긴 하지만 조금 지겨웠거든. 그런데 이제 알겠어. 이카복을 물리치고 있으니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럴 겁니다, 폐하. 스피토로스가 말했다. 사실 국가를 부른 건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하 감옥의 죄수들이었지만 프레드는 발밑에 지하 감옥에 10명쯤 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프레드가 말했다. 무대를 열어 축하해야겠어. 무대를 연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 에슬란드 양과 춤을 춰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군. 수녀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스피토러스가 뾰루통하게 말했다. 그건 불쑥 일어났다. 플래픈, 잠깐 얘기 좀 하지.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가자 왕이 소리쳤다. 잠깐. 두 사람은 뒤를 돌아봤다. 프레드 왕은 갑자기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왕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일어나다니. 두 귀족은 눈길을 주고 봤다가 스피토러스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플래픈도 그를 따라 말했다. 스피토러스가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폐하. 이카보고 사체를 박제하라는 폐하의 훌륭하신 제안을 실행에 옮기려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체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프레드 왕은 자기 목에 걸린 금빛 훈장을 만지작거렸다. 용처럼 생긴 괴물과 맞서 싸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새겨진 훈장이었다. 그래도 난 왕이야, 스피트러스. 너희들이 왕이라고. 물론이지요, 폐하. 스피트러스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로지 폐하를 섬기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프레드가 말했다. 그 말을 기억하는지 보겠어. 그리고 빨리 이카보고를 박제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고 나서 축하 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자, 56장. 지하 감옥의 음모. 왕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나오자 스피트러스는 플래픈에게 벌컥 화를 냈다. 왕에게 가는 편지들을 전부 다 확인했어야지. 이카보고 사체를 대체 어디서 구해서 박제할 거야? 하나 만들어. 플래픈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제안했다. 하나 만들어? 아휴, 그럼 어쩌라고? 플래픈은 왕의 식탁에서 몰래 가져온 공작의 기쁨을 한 입 가득 베어물며 되물었다. 스피트러스는 머리를 끝까지 화가 치밀어 플래픈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럼 어쩌라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거복을 만들어내는 건 자네라고. 플래픈은 입에 음식을 가득 넣으며 씹으면서 말했다. 이제 스피트러스가 고함을 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지겨워지던 참이었다. 스피트러스가 으르렁거렸다. 피미 씨를 죽인 건 자네잖아. 그때 이카보고가 죽였다고 하지 않았으면 자넨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스피트러스는 플래픈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서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우선 큰 소리로 국가를 부르는 죄수들의 행동부터 막아야 했다. 그래야 왕이 이카보고와의 전쟁이 다시 불리하게 돌아가나 보다고 생각할 테니까. 조용! 스피트러스는 지하 감옥으로 들어서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외쳤다. 지하 감옥이 몹시 시끌벅적한 탓이었다.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인 캔거비가 감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주방 도구들을 전달해 주었다. 비미씨 부인의 화덕에서 갓 나온 아가씨의 꿈 냄새가 따뜻한 허공을 가득 채웠다.
죄수들은 모두 스피트러스가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보다 영양 상태가 더 좋아 보였다. 스피트러스는 이런 광경이 너무나 못마땅했다. 특히 예전처럼 건강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간 굿펠로 부관이 거슬렸다. 스피트러스는 자신의 적이 약하고 절망에 빠져있기를 바랐다. 도브테일 씨조차 길고 하얀 수염을 다듬는 듯했다. 냄비와 칼 따위를 전달할 때 누구한테 무엇이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가 헉헉거리는 켄거비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켄거비는 숨을 들이키며 대꾸했다. 비미씨 부인이 내리는 지시들이 너무도 헷갈려서 사실은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비미씨 부인이 과자와 케이크를 제대로 구울 수 있도록 숟가락과 거품기, 국자, 냄비, 펜 따위에 정신없이 창살 사이로 펜따위를 정신없이 창살 사이로 전달하다가 한두 번 자기도 모르게 도브테일 씨의 끈을 다른 죄수에게 전달한 적도 있었다. 매일 밤 일과가 끝난 뒤 도구를 모두 거뒀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촛불이 꺼진 뒤에 죄수들이 음모를 짠다고 하더라도 포도들을 좋아하는 지하 감옥 교도관이 그들의 수근거림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스피드로스는 지금 다른 문제를 받아들일 기분이 아닌 듯해서 켄거비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스피트러스가 소리치자 그의 목소리가 지하 감옥에 울려 퍼졌다. 폐하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신다. 사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은 스피트러스 자신이었다. 그는 죄수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을 까맣게 잊고 어떻게 하면 이카보그 박제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궁리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사이에 플리픈이 뭔가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황소의 해골을 구한 뒤 재봉사를 한 명 납치해 용 모양의 덮개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톱밥을 채워 넣으면 어떨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물이 새는 배를 모는 선장처럼 침몰을 막기 위해 이 구멍 저 구멍 메우려고 뛰어다녀야 한다. 스피트러스는 해골과 톱밥 생각에 빠져있느라 방금 자신이 곧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뭐라고요? 지금 방금 이 지하 감옥에서 그냥 등을 돌려서 나왔잖아. 네. 요 박제할 생각으로. 근데 지금 이 지하 감옥 사람들이 뭔가 지금 문제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그냥 그치. 나간 걸 몰라. 다른 때 같았으면 감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스피트러스가 너무 정신이 쏠려 있는 거야. 다른 데. 지하 감옥을 가득 메운 죄수들은 담요 속에 그리고 왜 때렸어? 담장 벽에 헐거워진 벽돌 뒤에 저마다 칼과 끌을 숨기고 있었는데 말이다. 와, 끌이 뭐예요? 끌 이렇게 가는 거. 망치를 이렇게. 망치 같은 거, 그치?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 이 추운 날? 그니까 추워 지겠어. 어. 아니 문이 안 열렸는데 찬바람이 문 열린 것처럼 들어와요. 자, 이번에 기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요. 농민 공기 일으키는 것까지 봐야죠. 자, 57장. 데이지의 계획. 자, 습지대로 이제 장면이 바뀌었다. 얘는 이카보그 집에 있어요. 저 위쪽 습지대에는 여전히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이제 이카보고는 바구니 2개를 들고 나갈 때마다 동굴 입구에 바위를 밀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데이지와 버트, 마사, 로더릭이 함께 나가 이카보고가 좋아하는 작은 습지버섯을 따는 것을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버려진 마차에서 그들이 먹을 얼어붙은 음식을 비틀어 떼어낸 뒤 동굴로 가져왔다. 4사람 모두 갈수록 건강하고 튼튼해졌다. 탄생사가 가까워오는 이카보고도 점점 살이 올랐다. 이카보고는 탄생사할 때 4사람을 잡아먹겠다고 공언한 터라 버트와 마사, 로더릭은 이카보그의 배가 불룩해지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특히 버트는 이카보그가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굳게 믿었다. 이제 그는 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카보그가 실제로 있으니 비미시 대장은 이카보그에게 목숨을 잃은 게 분명했다. 버섯을 따라 나갈 때면 이카보그와 데이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앞서 걸으며 단둘이 얘기를 나누곤 했다. 저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마사가 습지에서 이카보그가 특히 좋아하는 작고 하얀 버섯을 찾으면서 두 소년에게 속삭여 물었다. 데이지는 이카보그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 버트가 말했다. 왜?
자기 대신 우리를 잡아먹게 하려고? 로돌에게 묻자 마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데이지는 고아원에서 늘 다른 아이들을 챙겼어. 가끔 그러다가 벌을 받기도 했는걸. 로더렉은 기가 찼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만날 때는 늘 그 사람의 나쁜 면을 파악해야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리에서든 가장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야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어릴 때부터 익힌 습관을 버리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감옥에 갇혔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 3명의 새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진 않았다. 미안, 로더릭이. 그가 중얼거리자 마사는 빙긋 웃어주었다. 보트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데이지는 실제로 이카보그와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계획은 자신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코르누코피아 전체를 구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데이지는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서 이카보그와 나란히 습지를 걸으면서 얼음이 녹아 조그맣게 드러난 땅에 눈풀꽃 몇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병사들이 이 늪의 언저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데이지는 절대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속에 메스꺼리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이카보그, 내가 매일 밤 부르는 노래 있잖아. 이카보그는 통나무 하나를 만들어 그 아래 통나무 하나를 들어 그 아래 버섯이 있는지 살펴보며 대꾸했다. 당연히 있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부르겠어. 이카보그는 쌕쌕거리며 낄낄 웃었다. 넌 그 노래에서 너는 내 자식들이 온순하고 현명하고 용감하길 바란다고 하잖아. 그렇지? 응. 이카보그는 은회색의 작은 버섯 하나를 따서 데이지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건 좋은 버섯이야. 늪에서는 은색 버섯이 많지 않거든. 예쁘다. 데이지가 말했다. 이카보그는 그 버섯을 바구니에 넣었다. 데이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후렴에서는 내 자식들이 인간을 죽이길 바란다고 하고. 응. 이카보그는 대꾸하며 위로 팔을 뻗어 죽은 나무에서 누런 버섯을 조금 떼어내서 데이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독버섯이야.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데이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런데 온순하고 현명하고 용감한 이카보그가 과연 사람들을 잡아먹을까? 이카보그는 은빛 버섯 하나를 더 따려고 허리를 굽히다 말고 데이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나도 너희들을 잡아먹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죽을 테니까. 그 아이들에겐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아이들에겐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 탄생사를 할 때 내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아빠인가? 미안, 내가 잘 몰라서. 나는 내 자식들의 이커야. 내 자식들은 나의 이카보글이고. 이카보그가 설명했다. 그렇구나. 그럼 너의 이카보글들에게 이커가 좋은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커를 사랑해주고 이커의 행복을 빌어주는 인간들. 그리고 그 자식들과도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 말이야. 그러면 무엇보다도 너의 이카보글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카보그는 쓰러진 나무 밑동에 걸터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트와 마사, 로더릭은 멀리서 둘을 지켜보았다. 어쩐지 데이지와 이카보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궁금했지만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카보그가 말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데이지. 이카보그가 데이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데이지는 손을 뻗어 이카보그의 손을 잡았고 둘은 잠시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이카보그가 말했다. 내가 탄생사 할 때 너와 내 친구들이 곁에 있어줘. 그럼 나의 이카보글들은 너희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이카보글들과 이 늪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줘. 데이지는 여전히 이카보그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곧 마차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질 거야.
이곳에는 우리 넷과 너희 이카보글들이 다 같이 먹을 만큼 버섯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카보고는 데이지는 이카보고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카보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카보고가 커다란 눈에 걱정을 가득 담은 채 물었다. 데이지는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이카보고, 코르누코피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잃기도 해. 어떤 못된 인간들이 내가 인간들을 죽이려 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 넷을 만나기 전까진 난 정말 인간들을 죽이려고 했어. 이카보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니잖아. 데이지는 일어나서 이카보그와 두 손을 잡고 마주섰다. 이제는 인간들이 잔인하거나 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지치고 슬픔에 빠져 있어. 이카보그.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내가 이렇게 온순하고 상냥한 데다가 버섯만 먹고 산다는 걸 알면 너를 무서워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깨달을 거야.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너와 너의 이카보글들이 이 늪을 떠나서 너희 조상들이 살던 더 크고 좋은 버섯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가길,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 함께 살길 바랄 거야. 건물로 차지 않았을까? 어? 그 들판들은 건물로 다 건물이. 그러게, 그럴지도 모르겠다. 좀 더 읽어보자. 그러자 이카보그가 물었다. 나더러 이 늪을 떠나라는 거야? 총과 창을 든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이카보그 들어봐. 데이지는 애원하다시피 했다. 너 이카보글들이 사랑을 주고 보호해주려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에 나온다면 지금껏 그 어떤 이카보글들보다도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넷이 이 늪지대에 살다가 굶어 죽으면 내 이카보글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 이카보그는 데이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버트와 마사, 로더릭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서 지켜보았다. 마침내 이카보그의 눈에 사과만한 크기의 유리알 같은 눈물이 고였다. 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가 두려워. 그들이 나와 나의 이카보글들을 죽일 것만 같아. 아닐 거야. 데이지는 이카보그의 손을 놓고 이카보그의 거대한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갈대 같은 털 속에 손가락들이 파묻혔다. 맹세할게 이카보그, 우리가 널 보호할 거야. 너의 탄생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사가 될 거야. 우린 이카보그를 그리고 코르누코피아를 되찾을 거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아직 본 게 안 되고 일어났잖아요.